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항상 죽고 싶고 죽음에 대한 유혹이 있는데 힘을 잃게 되면 자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자 강용수입니다. 40에 이르는 쇼펜하우어를 쓴 작가입니다. 이 책은 하나의 이제 자기 개발서입니다. 주로 40이 넘은 이제 성인들이 세상의 고통을 좀 겪고 나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어떤 관심이라든가 인기가 있을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고통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엿때리는 어떤 비판들이 대중들에게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 많은 분이 사는 게 힘듭니다. 고민도 하고 방향을 좀 찾고자 하는데, 40에 이르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책 3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처음에 소개할 책은 제가 쓴 40에 이르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잘 팔릴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고요. 근데 우연히 나온산이라는 방송에 하석진이라는 분이 추천하면서 소위 이제 미디어셀러라는 어떤 이름이 붙었습니다. 매일매일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20살 때는 열심히 살고 30살 때는 경력을 쌓고 40쯤 되면 자기를 되돌아볼 그런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 염세주의는 이제 핵심적으로 그렇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의 삶이 싫기 때문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해서 결혼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제가 만약 쇼펜하우어를 만난다면 딱 한 가지 묻고 싶거든요. 그렇게 염세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오래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쇼펜하우어는 자기의 생각과 현실이 좀 다릅니다. 고독을 말했습니다만 많은 사람을 만났고, 여성을 혐오했습니다만 여성에게 유산도 남겨줬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쇼펜하우어에게는 인생이라는 것이 긴 항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때 고통이라는 것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는 무게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도 고통이 없다면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고통 덕분에 우리의 인생의 배가 뒤집히지 않고 꾸준히 항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괴롭고 돈이 많아도 지루한 어떤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살 같은 경우는 삶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만, 쇼펜하우어의 말에 따르면 삶의 긍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죽겠다는 사람들은 살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돈이든 명예든 간에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절망감에 우리가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였고요. 40대를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자신이 인정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고, 살아서 인정 못 받으면 죽어서라도 인정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했었는데,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인정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주관적이고 편협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긍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개할 책은 니체의 자라투스트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인생에 어떤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은데, 제 1장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신의 3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낙타, 권위에 복종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행복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낙타라면, 두 번째 단계는 사자, 그것을 부정하는 정신이고요. 세 번째가 어린아이 정신입니다. 어떤 목적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자유로운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핵심은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인생은 낯설고 힘들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삶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니체가 운명의 마음으로 파티라고 했는데요.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말고 가졌으면 합니다. 둘 다 좀 비슷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겉으로는 삶을 부정한 것 같습니다만 자신이 몸속 오래 살면서 그 명제를 부정했습니다. 말로는 세상이 싫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강아지와 산책도 하면서 인생을 즐겼고, 니체도 부정을 통해서 긍정의 사유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했습니다. 태어나길 잘했다, 다시 태어나도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니체의 어떤 사유 핵심입니다. 둘 다 삶을 긍정하는 법을 마지막에 다 깨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최고로 삼았거든요. 만약 쇼펜하우어 같은 친구를 두면 운동도 같이 하고 가끔 책도 읽고, 니체는 마지막에 좀 가난해가지고요. 타자기 두고 작은 방에서 막 타이핑하고 했거든요. 더 부자 친구고 와인도 먹고, 쇼펜하우어가 더 인생을 즐겼던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할 책은 알베르 까뮈의 안과 긋입니다. 이 책을 20살 때쯤에 읽었거든요. 글들이 너무 좋아서 밑줄 그으면서 읽다 보니까 까맣게 줄이 그어지는 그 정도로 감동적인 문구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 하나는, 전생애를 통해서 진실로 사는 것은 몇 시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해서 모든 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요즘 사람들이 겉모습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 살더라도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베르 까뮈의 안과 긋은 실존주의 철학을 말합니다. 5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반항, 부조리 등등의 생각들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항이란 것은 부조리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인간은 충분히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바로 까미가 말한 반항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항상 죽고 싶고 죽음에 대한 유혹이 있는데 삶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삶에 대한 사랑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애도 하지 않게 되고 결혼 엄두도 안 나게 되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침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얻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삶에 대한 절망을 한번 크게 해보고 삶에 대한 사랑도 갖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반항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책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추첨을 통해 제 사인이 담긴 책 3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책이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당신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교양을 쌓을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양하고 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